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결과 있죠. 새로운 결과, 컨젝처를 증명한 거. 그것의 증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결과라고 했고, 오각형이 아닌 연결된 플래너 그래프가 있을 때 그것의 다이내믹 크로매틱 넘버가 4 이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맞아요? 지금까지 다 까먹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는 평면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엣지, 크로싱, 엣지가 이렇게 만나는 거 없이 평면에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걸로 고정을 했을 때 이제 점에 색칠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두 점이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한 점에 이웃들이 있으면 이웃들이 한 색으로 칠해지면 안 되고 다른 색인 게 있어야 돼. 그 조건을 가지고 칠했을 때 필요한 색의 숫자가 4 이하다. 뭐만 제외하고 오각형만 제외하고 딱 하나만 예외야. 신기해, 그죠? 지금 봐도 신기하네. 하나만 예외고 나머지는 다 4개로 된다. 그런데 이 증명이 굉장히 재밌어요. 원래 이런 수학적인 결과들을 증명할 때 특히 이 결과는 되게 좋은 결과잖아요. 컨젝처를 증명한 거니까. 그러면은 되게 복잡한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이제 연구를 할 때 복잡한 방법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뭐 여기 써 있지만은 디스처징 아규먼트라든지 probabilistic method, 확률론적 방법론 같은 복잡한 방법을 이용해서 뭐 여러분 몰라도 돼요. 하여튼 풀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더 쉬운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뭘 쓴 거냐면요. 첫 번째 컨트래딕션이라는 걸 썼어요. 여러분 귀류법 알아요? 귀류법을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덕션. 이거는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여러분 귀류법 아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아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그 방법을 가지고 풀었다는 거예요. 귀류법을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증명할 때 귀류법 쓰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여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바꾸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리수가 된다는 걸 바로 보이기는 어려우니까 바꿔요. 만약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봐, 그죠?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시작하고 결과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막 논리를 펴가지고 모순을 찾죠, 그죠? 근데 유리수라고 하면 장점이 생겨요. 왜? 루트 2를 a분의 b라고 쓸 수 있잖아요. a, b는 자연수고, 그죠? 그래서 뭔가 시작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귀류법이고, 귀납법은 뭐예요? 그죠? 모든 n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네, 얘기할래?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모든 n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 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처음에 n이 1일 때 증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여러분 결과만 이해한 것도 대단한 거고 이제 증명까지도 이해하면 더 대단한 게 되겠죠. 요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귀류법과 귀납법.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을 정의를 했는데 엣지 애더블과 엣지 에디드라는 거를 정의했어요. 엣지 애더블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엣지를 더할 수 있는 이라는 거죠. 엣지를 더할 수 있는 그래프다라는 것이고 엣지 에디드 그래프는 뭐예요? 엣지가 더해진 그래프예요. 그죠? 더해진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으로 볼게요. 이게 그 정의예요. 어떤 G라는 것이 평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검은색으로 칠했어요. 여기에 빨간 엣지들을 더할게요. 다음과 같이. 그랬을 때 이 더해진 빨간 엣지들이 더해진 그래프를 H라고 할게요. 근데 빨간 엣지들은 어떻게 더한 거냐면요. 이렇게 더한 거예요.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에 디그리가 2 이상이다라고 할게요. 이웃이 2명 이상이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 이웃이 뭐가 있죠? 얘하고 얘가 있네. 이웃을 잡아서 이웃 중에 둘을 잡아서 거기에 색칠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잡아볼까? 얘를 잡았어. 그럼 얘 이웃은 뭐예요? 이거 색깔을 바꿔볼게요. 얘 이웃은 뭐예요? 이거 세 개죠, 그죠? 이거 3개 중에 2개를 잡아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빨간 선을. 그럼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간 선을 긋고 나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한 점이 있어. 그다음에 이웃이 여러 개 있어. 그러면은 이 이웃들 중에 뭘 잡아서 이렇게 색칠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도 평면 그래프가 됐다. 운이 좋아서. 굉장히 운이 좋아야 되겠죠. 운이 좋아서 이 빨간 엣지를 더했는데 평면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다이내믹한 조건을 빼고 색칠을 그냥 해요. 그냥 이웃한 것에 다른 색을 줘야 된다라는 그 조건만 가지고 색칠을 할게요. 두 번째 그림에서. 그러면은 점의 색깔이 정해지겠죠.
그 정해진 색을 원래 그래프에 가져와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이내믹 컬러링 되나요? 되죠. 왜? 한 점에 이웃들을 강제로 더 연결을 했잖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다른 색이 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점에 이 두 이웃은 다른 색을 가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아주 좋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빨간색을 칠한 그래프를 H라고 말할게요. H. 이 H도 평면 그래프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사색 정리에 의해서 네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원래 그래프 G에서 생각하면 네 가지 색으로 다이내믹 컬러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해요. 얘를 엣지 애더블 그래프. 그러니까 이 빨간 엣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빨간 엣지를 더 그렸을 때 또 평면 그래프가 되면 얘를 이 G라는 것을 엣지 애더블 그래프, 엣지를 더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정의했고 이 H를 엣지가 더해진 그래프라고. 포인트는 그거예요. 빨간 엣지라는 거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빨간 엣지를 그린 다음에도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평면 그래프, 엣지가 연결이 안 된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겠죠. 이게 과연 돼? 라는 게 질문 아니에요? 빨간 엣지를 그럼 수도 없이 막 더할 텐데, 그릴 텐데, 근데도 이 엣지끼리 만나지가 않는다고? 그걸 어떻게 알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여튼 간에 만약에 된다 치면 H가 G에 엣지 에디드 그래프라고 하면 H에 그냥 프로퍼 컬러링, 그냥 버텍스 컬러링을 하면 G의 입장에서는 다이내믹 컬러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H의 채색수는 G에서의 다이내믹 채색수가 되니까 영어와 우리말을 같이 하기가 힘드네. H의 크로매틱 넘버는 G의 다이내믹 크로매틱 넘버가 되니까 H가 평면 그래프잖아요. 그러면은 크로매틱 넘버는 4 이하다는 게 4색 정리고요. 그러면은 G의 크로매틱 넘버도 4 이하다라는 거를 바로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관찰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예요. G가 플래너 그래프인데 엣지 애더블하면 G의 다이내믹 크로매틱 넘버는 4 이하다. 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H가 있고 H가 평면 그래프고 그것의 크로매틱 넘버가 4니까 G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다이내믹 크로매틱 넘버가 되고 그러니까 G의 다이내믹 크로매틱 넘버는 4 이하다라는 거죠. 자꾸 말을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 복잡한 얘기를 막 많이 했지만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문제가 처음에 되게 복잡해요.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 그러면은 걔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쉽게 바꿔줘요. 아 얘를 풀려면 요걸 풀면 되네.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근데 얘를 풀려면 요만큼 요런 걸 풀면 되네. 얘를 풀려면 요것만 풀면 되네. 얘를 풀려면 요것만 풀면 되네. 이렇게 바꿔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를 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걸 풀면 도미노처럼 짜르르르 다 풀리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우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쉽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쉽게 바꾼 문제가 이거예요. 이걸 렘마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렘마. 우리말로는 보조 정리라고 하죠. 렘마라는 거, 키 렘마라고 말할게요. 중요한 렘마.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커넥티드 플래너 그래프인데 오드 사이클이 아닌 거. 오드 사이클이라는 건 사이클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사이클이고요. 점이 홀수에 있으면 오드 사이클이에요. 됐어요? 오드가 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이 홀수에 있는 사이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삼각형, 오각형, 칠각형, 구각형, 11각형 이런 게 얘가 되겠죠. 그런데 오드 사이클이 아니면 엣지 애더블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오드 사이클만 아니면 어떻게 된다? 레드 엣지를 더할 수 있잖아요. 레드 엣지를 더해서 평면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걔를 이용하면 원래 그래프 G의 다이내믹 크로매틱 넘버가 4 이하다라는 걸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평면 그래프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오드 사이클, 삼각형, 오각형, 칠각형, 구각형 이런 거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거지.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요. 아까 우리 오각형 한 것처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해보면 일단 처음 증명한 건 뭐냐면은 아까 렘마를 이용해서 증명한 게 홀수 사이클이 아니면 다이내믹 크로매틱 넘버는 4 이하다라는 거를 보일 거고요. 아까 렘마를 증명해서 어떤 렘마였죠? 엣지 애더블이다. 빨간 엣지를 더해서 평면 그래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고요. 오드 사이클, 홀수 사이클인 경우에는 직접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n이 5인 경우에 아까 5라고 했고요. n이 7, 9, 11, 13 쭉 가는 경우에는 4 이하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C5만 예외가 되고요. 나머지의 모든 커넥티드 플래너 그래프는 다이내믹 크로매틱 넘버가 4 이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